예,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서 주차장에 잠시 앉아서 갑자기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스닥인데 지금 나스닥이 지금 심상치 않죠. 나스닥하고 미국 시장이 심상치 않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주식시장도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제 빨리 도망쳐야 될 시간이 온 건가? 아니면 아직 조금 관망하면서 버텨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스피는 이미 벌써 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막 급락을 지금부터 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결론이긴 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제 생각할 때는 나스닥 같은 건 코로나 대폭락 때가 6,860이었고 최고가 16,0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3배 조금 안 되게 올라온 거죠.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12,000 정도니까 아직 최저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다가 아직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P 500, S&P 500 보면은 S&P 500이 코로나 대폭락 때가 2,223이고 최고점이 4,700. 그리고 2배 훨씬 넘죠. 넘고 아직도 4,123이면은 2배보다는 아니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고점이 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고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으니까 그게 이제 축소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다. 미국 쪽은 떨어질 수 있겠다.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인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아직 기업들이 막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공장에 문을 닫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실업률이 거의 3%인가 4%인가 해가지고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인 미국 경제의 아직 튼튼함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대폭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주린이의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떤가? 코스피 보면은 코스피는 최저점이 코로나 때가 1,400이었고 최고점이 3,300이었거든요. 이때 물론 이제 크게 올랐죠. 근데 지금 벌써 20% 이상 빠져가지고 지금 2,645에서 최저점에 비해서는 100%도 안 오른 83% 정도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빠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이 딱 어떤 매물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매물대 깨고 쭉 떨어진다면은 뭐 2,300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300까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지금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매물대니까 2365 이럴 수 있는데 과연 이만큼 2300까지 한 300포인트 떨어진다는 건 지금부터 한 10%더 되죠. 한 15% 정도 이렇게 15% 정도 빠져야 되는데 와 설마 주식시장이 15% 빠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 미국보다 그렇게 좋다고 말할 게 없지만 우리나라도 공장 지금 잘 돌아가고 뭐 정리해고라든지 뭐 회사가 막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진 아직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비정규직들이 워낙에 힘든 삶을 계속 살고 있겠지만은 회사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폭락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저점이야 이래가지고 확 매수해야 될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아이고 빨리 정리하고 다 도망가야지 할 또 그런 시점도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미국정이 좀 제법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미국은 이미 아직 빠질 게 많고 우리는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폭락이 이어지진 않겠나. 물론 그렇다고 상승하진 않겠죠. 상승은 하진 않겠지만 지금 정도 2600에서 2800 사이에서 또 박스권을 한동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또 바람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눌 게 뭐냐면은 CJ제당하고 현대코퍼레이션을 이번에 매수 매도하면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생겨가지고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주식을 살 때나 팔 때 모든 행위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그 의미라든지 어떤 이유를 대고 나서 돈을 벌면은 그 이유가 맞았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논리를 키워가면 좋고 만약에 의미를 대고 이유를 댔는데 계속 그게 손해가 난다. 계속 손해가 난다 하면 그럼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제당이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매물대가 이제 여기였죠. 여기라서 제가 한 38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했는데 뭐 이게 저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어떤 매물대에서는 매수는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요쯤에서 매수를 해서 거의 한 매수가가 한 38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요 부분인데, 자 매수가보다 쭉 올라서 한 10% 정도였는데 이게 식품이고 이제 인플레이션 전가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아 더 가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들고 갔는데 10%대 이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긴 꼬리 양봉이긴 한데 긴 꼬리에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었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쨌든 양봉이라서 하루 정도는 더 볼 수 있었겠죠. 더 볼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이 음봉인데 또 거래량도 제법 있었거든요. 이때는 거대 음봉에 거래량 터지고 어느 정도 저점에서부터 상승해 온 이 상태라면은 충분히 이걸 매도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매도를 이때 했었어도 종가에 매도를 했었어도 한 41만 원 정도에서 제법 수익이 그래도 한 7, 8% 정도는 났을 건데 7, 8%더 났을까요? 하여튼 꽤 났었을 건데 이거를 놓쳤네요. 이걸 놓치고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전가가 잘 될 거니까 식품주들 빵빵 치는 거 보니까 이 식품의 대장 우리 제일제당은 더 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 매도 사인을 주고 나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39만 원 가까이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더 빠지네요. 물론 저는 이제 3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 다시 매수할 생각이긴 한데 좀 그래서 이 매도 사인을 놓쳤다는 게 아쉽습니다. 긴 꼬리 음봉의 거래량 양봉의 작은 양봉에 그 다음날 거대 양봉 출현. 이거는 매도 그냥 일단은 수익권이라면 매도고, 또 중요한 게 요즘 제가 이제 볼린저 차트를 좀 사용을 하는데 이 볼린저 차트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느냐 아니면 언더슈팅이 나왔느냐 그걸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차트의 요 밑에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고 요 위에서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은 좀 매도를 해도 괜찮다 뭐 요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제 볼린저 차트 위쪽으로 해서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뭐 이때 이 정도쯤에 매도를 했어도 뭐 나쁘지 않았다. 충분히 이유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들고 가다가 뭐 손해는 아니었죠. 손해는 아니고 한 3% 정도 먹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본전 내지 이제 손해가 왔겠죠. 안 팔았으면 이때라도 팔았은 게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CJ제일제당은 요 매도 사인 놓친 거를 조금 후회를 하면서 매도 사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주봉으로 봤을 때 또 완전 저점 뭐 거의 저점은 아니죠. 뭐 코로나 대폭락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높은 상태지만은 매물대 가득하죠. 매물대 가득한데 매입 평균가 아주 매물대 잘 붙여서 잘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이건 일봉인데 요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고 쭉 해서 여기서 한 거의 막 1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현대코퍼레이션 요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은 물동량 늘면서 확 뜨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있었거든요. 들고 있었는데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이때 이제 거래량을 이제 저점에서 긴 꼬리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긴 꼬리는 세력들 매집이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긴 꼬리는 매도 사인이고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긴 꼬리는 세력들의 매집이라 생각을 해야 돼서 이거는 분명히 매집이다 생각해서 10%가 넘고 볼린저 차트 위쪽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지만은 팔지 않고 들고 왔는데 이제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분명히 상승 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된다 하면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될 사인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어린이날 전날 5월 4일 날 이때 이제 두려운 FOMC를 앞두고 있고 막 하고 이거 괜히 또 여기까지 또 꼬라박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는데 웬걸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또 거대 양봉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또 볼린저 차트 이제 상단이고 하니까 또 후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10%에서 아예 팔고 기다리든가 아니면 팔기를 놓치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유지된다 싶으면은 이걸 믿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거래량 없었거든요. 거래량 없으면 이거는 그냥 들고 가는 건데 이놈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또 본전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거대 양봉 출현을 놓친 거죠. 아깝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그 주식 투자 기술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방법을 잘 키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서 또 열심히 오늘 토요일 근무를 해서
시드머니를 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